여보, 당신 살아계셨소? 늙은 친모 하나가 마당 흙바닥에 주저앉아 이 집 주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허나 주인의 눈에는 그 여인을 알아보는 빛이 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실성한 것을 어서 끌어내지 못할까? 25해를 죽은 줄로만 알고 제사상에 밥을 올려온 지아비였습니다. 그 지아비가 눈앞에 살아서 제 아내를 벌레 떼어 내듯 뿌리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비단 두른 안주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발해갔습니다. 25해 전 온 세상을 집어삼킨 그 불길 속. 대체 그날 밤 이 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굿밤 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야담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깃들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고갯마루 아래 소슬대문 높다랗게 올라앉은 기와집 한 채가 아침 햇살을 받아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먼 장삿길을 떠났던 이 집 주인이 여러 달 만에 돌아오는 날이었지요. 넓은 마당 양옆으로 검은 두루마기를 걸친 하인들이 길게 도열해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이 집 안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곱게 물린 비단 치마에 목덜미를 따라 산호 놀이개가 은은히 빛나는 흐트러진 데 한 곳 없는 매무새였지요. 그 화려한 행렬의 맨 끝, 부엌 쪽에서 노상 하나를 받쳐든 늙은 안악이 종종걸음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집 친모 사월이었지요. 아니, 친모라 하기도 뭐한 것이 사월은 이 집에서 가장 굳은 일만 도맡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왼쪽 다리를 디딜 때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우뚱했고 상을 받쳐든 오른손 손등에는 오래전 불에 대인 흉터가 검붉게 얽혀 있었습니다. 3월은 시선을 마당 흙바닥에 붙인 채 손님 맞을 차를 받쳐 들고 걸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얼굴을 함부로 드는 법이 아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소슬대문 안으로 이 집 주인이 들어섰습니다. 한대인, 맨손 하나로 세간 짜는 재주를 일으켜 이 큰 도방을 이룬 거상이었지요. 세월의 살이 오르고 귀밑머리가 희끗해졌지만 걸음걸이 하나에도 좌중을 누르는 위엄이 배어 있었습니다. 3월이 상을 받쳐든 채 무심코 고개를 들어 그 얼굴을 마주본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3월의 시선이 그 얼굴 위를 천천히 더듬어 갔지요. 부드럽게 내려앉은 눈꼬리, 곧게 뻗은 콧날, 그리고 입가에 희미하게 박힌 작은 점 하나. 세월이 깊은 주름을 새겨 넣었어도 3월이 밤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지요. 죽은 줄로만 알고 밤마다 찬 정화수 떠놓고 명복을 빌던 지아비가 지금 두 눈앞에 살아서 있었던 겁니다. 3월의 두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노상이 미끄러졌지요. 찻잔이 흙바닥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붉은 찬물이 사방으로 튀어 한대인의 신발을 적셨습니다. 마당 안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하인도 안주인도 3월을 일제히 돌아보았지요. 그러나 3월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선 그 얼굴 하나뿐. 3월의 다리에서 힘이 풀려 흙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무릎이 깨진 사금파리를 짓눌렀지만 아픈 줄도 몰랐고 두 손이 한대인의 바짓가랑이를 와락 부여잡았지요. 무어라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콱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고 벌어진 입술만 파르르 떨렸지요. 그러다 그 오랜 세월 가슴 밑바닥에 눌러두었던 것이 마침내 쇳소리 같은 울음에 실려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살아 계셨소.
순간 한대인의 미간이 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낯선 벌레라도 떼어 내듯 3월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지요. 그 눈에는 지난날 살을 맞대고 산 아내를 알아보는 빛이 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실성한 것을 어서 끌어내지 못할까? 호통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호통에 비단을 두른 안주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백지장처럼 하얗게 바랜 낯으로 그 여인은 저도 모르게 한 발짝 뒷걸음질을 쳤지요. 손에 쥐고 있던 남편의 겉옷이 스르르 흘러내려 흘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불에 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여자가 어떻게 이 집 마당에 살아서 무릎을 꿇고 있단 말입니까? 두 여인의 눈길이 허공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안주인의 입술이 잘게 떨렸지만 이내 하인들을 향해 매섭게 손짓했지요. 3월은 그 길로 마당에서 끌려 나갔고 한대인은 미간을 찌푸린 채 젖은 신발만 내려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허나 그 손끝이 저도 모르게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안주인은 놓치지 않았지요. 이 모든 일은 석 달 전 어느 봄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도성 변두리,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한 칸. 3월은 그곳에서 삭바느질로 근근히 살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왼 다리를 절고 오른손 등에는 불에 대인 흉터가 검붉게 얽힌 몸이었지요. 그런 몸으로 25해를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버텨온 겁니다. 헌데 그 아들 무영은 3월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그 불길 속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3월을 등에 업고 뛰쳐나오다 끝내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남기고 간 핏덩이가 바로 무영이었습니다. 3월은 제 목숨값으로 남은 그 아이를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지요. 그날부터 손끝이 갈라지도록 삭바느질을 하며 아이를 거두었습니다. 제 입에 들어갈 것을 줄여서라도 아이 밥그릇만은 채우고야 마는 것이 어미니까요. 그 무영이 밤낮으로 글을 읽어 마침내 오랜 뜻을 이룬 것이 바로 그 봄이었습니다. 무영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기어이 해냈습니다. 3월에 갈라진 두 손이 아들의 뺨을 감쌌습니다. 정말이냐고 되묻지도 못하고 그저 아들의 얼굴만 쓸어내렸지요.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라고 등이 휘도록 견뎌온 그 긴 세월이 이 한마디에 다 씻겨 내려가는 듯 했지요. 허나 기쁨도 잠시 무영의 낯빛이 벼란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3월의 품에 안겨있던 몸이 휘청하는가 싶더니 입에서 붉은 피가 쏟아졌습니다. 아들의 몸이 방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방금까지 웃던 얼굴에서 핏기가 거쳤습니다. 3월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습니다. 잠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지요. 다음 순간 3월은 무너지듯 아들에게 달려들어 그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무영아, 눈 좀 떠보아라. 아들의 입가에서 흘러나온 피가 3월의 손등에 끈적하게 묻어났지요. 흔들어도 불러도 무영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급히 불려온 늙은 의원이 한참을 진맥하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오래 속을 골려온 병이요. 이대로 손을 쓰지 못하면 석 달을 넘기기 어렵겠소. 약값을 묻는 3월에게 의원이 되는 액수는 여러 맞이기를 내다 팔아도 닿지 못할 평생 만져본 적조차 없는 돈이었습니다. 3월의 무릎이 흘바닥에 꺾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요. 다 늙은 몸으로 이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허나 3월은 오래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구하려다 죽은
이가 남긴 하나뿐인 자식이었지요. 그 아이가 이제 막 세상에 나가보려는 참에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3월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밤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아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든 팔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3월은 값 나갈 만한 것을 모조리 내다 팔았습니다. 손때 묻은 세간이며 시집 올 때 가져온 낡은 반다지며 남은 무명 몇 필까지. 허나 그렇게 긁어 모은 돈은 의원이 부른 약값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지요. 이제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것. 3월은 평생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한 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요. 가난해도 그 자존 하나만은 지키고 살았습니다. 헌데 그마저 접고 먼 일가부치의 소슬 때문을 처음으로 두드렸습니다. 사랑에 앉은 먼 당숙은 3월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곰방대를 상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자네가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니지 않은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인데 그 약값을 어찌 우리더러 대라는 겐가. 3월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고 방바닥에 붙인 시선만 오래도록 떨어질 줄 몰랐지요. 무릎 위에 얹은 두 손이 저도 모르게 옷자락을 그려쥐었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평생 남에게 손 한 번 벌린 적 없던 사람이 자식 살리겠다고 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3월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원망은 없었지요. 이런 문전박대쯤 당연하다는 것을 3월이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다만 대문을 나서는 절뚝이는 걸음이 들어올 때보다 한결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3월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누운 아들의 핏기 없는 얼굴이 눈앞에 자꾸만 어른거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야 했지요. 그 무렵 3월은 저작거리에서 한 소문을 주워들었습니다. 사람을 큰 집에 들여보내주고 그 값으로 세경을 미리 두둑이 쳐준다는 거간꾼이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3월은 그 길로 거간꾼을 찾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작거리 뒷골목, 곰방대, 연기가 자욱하게 고인 거간꾼의 방. 기름때 낀 방석에 앉은 거간꾼이 3월을 위아래로 훑었지요. 절뚝이는 다리, 불에 대인 손, 반백이 넘은 나이. 그 눈에는 노골적인 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3월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삭슬 가장 많이 쳐주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거간꾼이 픽 웃더니 종이 한 장을 3월 앞으로 던졌습니다. 도성에서 손꼽히는 거상, 한대인 댁에 드릴 침모를 구한다는 것이었지요. 거기 적힌 세경 액수에 3월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논 여러 맞이기를 사고도 남을 돈이었으니까요. 헌데 그 댁 안주인이 어찌나 별난지 사람을 들였다 내치기를 밥 먹듯 한다네. 그래도 상 하나는 틀림없이 쳐주는 집이지. 3월은 망설이지 않고 계약 문서에 손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한대인 댁 소슬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3월은 그 위세에 절로 숨이 막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게 뻗은 담장 너머로 겹겹이 올라앉은 기와 지붕이 육중하게 솟아 있었지요. 평생 오두막 한 칸에서 살아온 3월에게는 딴 세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청지기가 3월을 아래 위로 뜯어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리가 그 모양인데 일은 하겠는가. 3월은 대꾸 대신 허리를 깊이 숙였지요. 청지기는 화려한 안채를 등지고 행랑 뒤편 후미진 곳으로 3월을 데려갔습니다. 곰팡내가 코를 찌르는 헛간방 한 칸. 봉창 하나로는 햇빛도 잘 들지 않았지요. 내일 첫 새벽부터 마당 쓰는 일로 시작하게. 문이 쿵 닫히고
청지기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3월은 좁은 방 한 구석에 보찜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보찜이라 해봐야 낡은 옷 몇 벌과 품에서 한시도 떼어놓지 않는 것 하나가 전부. 3월은 그것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바닥만 한 작의 목함이었지요. 검게 그을린 나뭇결에 한쪽 모서리는 불에 녹아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품에 안고스러운 탓에 성한 작의 조각들은 손때가 올라 은은히 빛을 냈지요. 그 옛날 지아비가 여러 밤을 새워 손수 준 함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지요. 온 집이 불길에 삼켜지던 그 밤 3월이 목숨을 걸고 불 속에서 건져 낸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3월은 그을린 함뚜껑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나뭇결을 더듬는 그 손길을 따라 귓가에 아득한 가락 하나가 되살아났지요. 지아비가 이 함을 짜며 나직이 흥얼여 주던 자장가였습니다. 대패질을 하다 말고 곁에 앉은 젊은 아내를 돌아보며 그 노래를 들려주곤 했지요. 그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그 가락만은 3월의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월의 입술이 소리 없이 그 가락을 따라 달싹였지요. 소리 내어 불을 처지는 못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 노래가 새어 나가서는 안 되었으니까요. 그저 함을 가슴에 꼭 끌어안는 것만으로 3월은 좋겠습니다. 여보, 이번에도 버텨보리다. 봉창 너머로 안채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아스라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이 언젠가 제게도 가 닿을 수 있을지 그때의 3월은 알 수 없었지요. 다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 그것만이 3월을 버티게 하는 단 하나의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3월의 종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3월의 하루는 달기,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절뚝이는 다리를 끌며 마당으로 나섰지요. 넓은 마당에 수북이 쌓인 낙엽을 해가 뜨기 전에 죄다 쓸어내야 했습니다. 마당 쓸기가 끝나면 헛간 걸레질, 그 다음은 뒷간 치우기, 잿간 정리, 빨래, 다듬이질. 굳은 일이 쉴 틈 없이 이어졌지요. 다른 하인들은 힘들고 더러운 일만 골라 3월에게 떠넘겼습니다. 새로 든 데다 다리까지 성치 않은 늙은이에게 굳이 곁을 내줄 까닭이 없었으니까요. 점심이라고 돌아오는 것은 다른 이들이 먹다 남긴 식은 밥 한 덩이뿐. 3월은 불평 한마디 없이 그 밥을 찬물에 말아 넘겼지요. 손마디가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도 단 한 번 아프다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3월은 처음으로 이 집 안주인과 마주쳤습니다. 안채 대청을 걸레질하러 들어섰을 때였지요. 비단 치맛자락이 마룻바닥을 쓸고 지나가는 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3월이 고개를 드니 곱게 깐 보료 위에 안주인이 다리를 포개고 앉아 있었지요. 흐트러진 데 한 곳 없이 빗어 올린 머리, 목덜미를 따라 은은히 빛나는 산호놀이개, 그리고 아래 것을 내려다보는 서늘한 눈매였습니다. 3월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구석에서 걸레질을 시작했지요. 안주인이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선이 3월의 절뚝이는 다리를 지나 걸레를 쥔 오른손의 흉터에 가 닿았지요. 손이 어찌 저 모양이누. 흉측해서 눈 둘 데가 없구나. 3월은 얼른 오른손을 치맛자락 뒤로 감추었습니다. 부끄러운 상처는 아니지만 그 눈길 앞에서는 왠지 손이 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안주인이 곁에 놓인 찻잔을 집어들더니 마시던 차를 마룻바닥에 주르륵 쏟아 버렸습니다. 김이 오르는 찬물이 대청 바닥에 번져나갔지요. 손끝으로 그 얼룩을 가리켰습니다. 닦아라.
3월은 말없이 무릎을 꿇어 걸레를 쥔 손으로 그 찬물을 천천히 훔쳐냈지요. 뜨거운 물이 화상 흉터가 얽힌 손등을 적시자 욱신 하고 아려왔지만 3월은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지요. 이를 지그시 물고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곁에서는 안 주인의 목에 걸린 산호 놀이개가 서늘한 빛을 뿌리고 있었지요. 안 주인이 다시 시선을 돌리며 흘리듯 중얼거렸지요. 저런 걸 들여서 일이나 제대로 시킬 수 있으려나. 3월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젖은 바닥을 닦아낼 뿐. 그날 밤 헛간방으로 돌아온 3월은 한참을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마음이 더 시렸지요. 가진 것 없이 살아도 사람 대접만은 받고 싶었는데 이 집에서는 그마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허나 3월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면 잠깐 짬을 내어 무영을 보러 갈 수 있었지요. 3월은 오직 그 하루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3월은 겨우 반나절 잠을 얻어 무영이 누운 의원 집을 찾았습니다. 방문 틈으로 들여다본 아들은 여전히 자리보전한 채였지요. 핏기 하나 없는 얼굴에 손목은 며칠 새 더 앙상해져 있었습니다. 3월은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한참을 붙박인 듯 서 있었지요. 저 어린 것이 이대로 잘못되기라도 할까 목구멍이 콱 잠겨왔습니다. 세경을 미리 받아 약값에 보탰지만 의원이 부른 그 큰 돈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지요. 진맥을 마친 의원은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무영에게 남은 날이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3월은 잠든 아들의 머리맡에 조용히 앉아 야윈 이마를 쓸어내리다가 저도 모르게 입술 사이로 나직한 가락이 새어나왔지요. 지아비가 지어 부르던 그 자장가였습니다. 무영이 강보에 쌓인 갓난쟁이였을 적 밤마다 이 가락을 들으며 잠이 들던 아이였지요. 제 친아비가 지은 노래도 아닌 것을 무영은 그런 줄도 모르는 채 이 가락에 실려 자랐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이마를 쓸어내리는 손끝만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지요. 조금만 더 견뎌라. 이 어미가 기어이 살려줄 테니. 무영은 이번에도 대답이 없었지만 3월은 그 마른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오래도록 놓지 못했지요. 큰 집으로 돌아온 것은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 무렵. 헌데 집안 분위기가 아침과는 사뭇 달랐지요. 하인들이 분주히 마당을 쓸고 안채에는 손님 맞을 채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먼 장삿길을 떠났던 이 집 주인이 여러 달 만에 돌아온다는 것이었지요. 3월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주인의 얼굴을 마주하는 바로 그 순간 제 세상이 송두리째 뒤집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앞서 마당에서 벌어진 그 일은 바로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지요. 3월은 뒷방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인들이 3월을 인 적 없는 뒷방으로 끌고 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러자 안 주인의 얼굴에서 우아한 가면이 벗겨졌지요. 마당에서 손님들에게 보이던 그 고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 그 자리에는 서슬퍼런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안 주인은 방 한쪽 문갑으로 다가가더니 그 안에서 두툼한 엽전 꾸러미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3월의 얼굴을 향해 냅다 집어던졌지요. 엽전이 방바닥에 요란하게 흩어졌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오늘 밤 안으로. 3월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바닥에 흩어진 돈과 안 주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지요. 어찌 그래야 합니까? 몰라서 물어.
감히 나으리께 여보라니. 실성한 것도 유분수지. 3월의 눈이 안주인의 얼굴을 오래도록 더듬었습니다. 세월이 그 얼굴에 주름을 앉혀 놓았어도 눈매만은 낯이 걷지요. 아니, 죽어도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3월의 입술이 저도 모르게 벌어졌지요. 월향 언니? 안주인의 낯빛이 순간 딱 굳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문풍지를 흔드는 바람 소리만이 텅 빈 방을 나직이 울렸습니다. 그 짧은 정적 사이로 두 여인의 눈앞에는 젊은 날이 스쳐 지나갔지요. 한 도방에서 언니 동생하며 밥을 나눠 먹고 서로의 혼사까지 챙겨주던 그 시절이 말입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월향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어 있었지요. 나를 아는 척 마라. 난 너 같은 것 모른다. 언니, 나예요. 3월이 도방에서 같이 일했잖습니까? 언니가 우리 혼사 중매까지 서주셨으면서. 월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내 이를 악물고 3월을 쏘아보았지요. 잘 들어라. 나으리는 그 불이 난 뒤로 지난 일을 죄다 잊으셨다. 젊은 날 일은 머릿속에 한 조각도 남아있질 않아. 그러니 내가 무슨 소리를 짓거려 봐야 아무도 안 믿는다. 그 말에 3월의 온몸이 얼어붙어 한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기억을 잃으셨다. 그래서 눈앞에 선 아내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저를 벌레떼어 내듯 뿌리치던 그 낯선 눈빛이 이제야 설명이 되었지요. 그 불길 속에서 젊은 나를 송두리째 잃고 저 여자를 아내로 알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분 곁을 25해 지켜온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나야. 이 집 안주인은 바로 나라고. 월향이 한 발짝 다가와 3월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경고하는데 그 옛날 얘기 2번 다시 입에 올렸다간 곱게 안 끝난다. 알아들어?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으름장 이상의 것이 서려 있었지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자의 다급한 두려움. 허나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의 3월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멱살을 거칠게 놓으며 월향이 마지막 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간 세경, 계약을 어겼으니 한 푼도 남김없이 도로 토해내라. 내 아들 약값, 그건 내 알바 아니다. 3월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돈은 이미 무영의 약값으로 들어간 것이었지요. 그 돈줄이 끊기면 무영은, 허나 3월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으나 목소리만은 떨리지 않았지요. 못 나갑니다. 뭐라. 내 지아비를 두고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월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손을 번쩍 치켜들더니 3월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지요. 철썩. 3월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터진 입술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요. 허나 3월은 이내 고개를 다시 똑바로 세웠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지만 시선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때려도 못 나갑니다. 월향의 손이 다시 허공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 밖 복도에서 저벅저벅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한 대인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월향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월향이 다급히 하인들에게 손짓하며 속삭였지요. 전연 입 틀어막아. 나으리 눈에 띄지 않게 어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건장한 하인 하나가 억센 손바닥으로 3월의 입을 틀어막았고 3월은 있는 힘껏 발버둥을 쳤지요. 허나 사내 둘의 완력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한대인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찌 이리 소란스러워?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나으리. 실성한 종년 하나가 발작을 일으켰기로. 월향이 재빨리 한대인의 팔을 감싸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어 보였지요. 3월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돌아서 가는 지아비의 뒷모습이 보였지요. 저 사람이 내 지아비라고, 제발 나를 한 번만 봐달라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외침이 틀어막힌 입 안에서 짓눌려 쓰러졌습니다. 3월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3월은 그 길로 뒤편광으로 끌려가 짐짝처럼 내던져졌습니다. 등이 차디찬 흙바닥에 부딪혔지요. 문이 쿵 닫히고 밖에서 자물쇠 채워지는 소리가 철컥 하고 울렸습니다.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요. 3월은 몸을 웅크린 채 한동안 흐느꼈지만 그 울음은 오래 가지 않았지요.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었지요. 다행히 월향도 목함까지 빼앗아 가지는 못했고 3월은 그을린 목함을 꺼내 가슴에 꼭 끌어안았지요. 3월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가만히 눈을 떴습니다. 흐르던 눈물이 어느새 멎어 있었지요. 대신 두 눈에 여태 없던 서슬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비가 살아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고 딴 여자 곁에 붙들려 있을지언정 분명히 살아 숨 쉬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아비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 드려야 했지요. 그리고 저 여자가 그 오랜 세월 무엇을 감추고 살아왔는지 기어이 밝혀내야 했습니다. 아들도 지아비도 이 손으로 둘 다 지킬 테다. 3월은 목함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평생 당하고 견디기만 하던 여인이 처음으로 맞서기로 마음먹은 순간이었지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안채 침소에서는 월향이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마당을 내려다보는 그 여자의 머릿속은 오래전 그 불의 밤으로 자꾸만 되돌아갔지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3월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눈앞에서 나으리를 향해 여보라 불렀지요. 돌이켜보면 그 옛날 두 사람을 맺어준 것이 바로 월향이었지요. 앞날이 훤한 그 사내에게 3월을 짝지어준 것이 다름 아닌 제 손이었습니다. 헌데 도방이 커가고 3월이 그 집 안주인으로 나날이 피어갈수록 어째서 저 계집이 앉은 자리를 나는 넘보지도 못하는가. 그 부러움이 안으로 시커멓게 골마갔지요. 그러다 그 불이 난 뒤 월향은 기어이 3월이 앉았던 자리를 제 것으로 차지했고 25 해가 지나도록 죽어도 놓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이면 월향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터였습니다. 월향은 손톱을 잘근 깨물었지요. 3월을 완전히 없애야 했습니다. 그 여자가 입을 열기 전에 똥이 트기도 전 월향은 등잔 하나 밝히지 않고 뒤편광으로 내려갔습니다. 자물쇠를 소리 없이 따고 문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지요. 광 안에서는 3월이 집단의 기대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월향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어둠 속에서도 은은히 빛을 뿜는 산호 놀이개였습니다. 지난 장날 큰돈을 주고 사들인 것으로 잃어버렸다. 소문만 내면 더없이 완벽한 미끼가 될 물건이었지요. 3월이 베고 자던 집베개 밑으로 그 놀이개를 밀어 넣었습니다.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지요. 날이 밝자 안채에서 월향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산호 놀이개, 나으리께서 내리신 그 귀한 놀이개가 없어졌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월향은 눈물까지 짜내며 발을 굴렀습니다. 소란의 한대인까지 안채로 나왔지요. 온 집을 샅샅이 뒤져라. 어제 새로 든 그 침모, 그년 갇힌 광부터 뒤지란 말이다. 하인들이 광으로 몰려가 3월의 잠자리를 들쑤셨습니다. 이내 집베개 밑에서 산호 놀이개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여기 있습니다. 하인이 놀이개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좌중의 눈이 일제히 3월에게로 쏠렸지요. 3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밤새 갇혀있던 제 잠자리에서 난생 처음 보는 값진 놀이개가 나오다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아닙니다. 저것은 제가 넣은 것이 아니옵니다. 맹세코. 허나 아무도 3월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대인의 얼굴이 노기로 굳었지요. 도적년이었구나. 당장 포청에 넘겨라. 3월이 끌려나가다 말고 한대인의 도포 자락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무릎이 흙바닥에 쓸려 나갔지만 3월은 그저 매달릴 뿐이었지요. 나으리, 제 얼굴을 한 번만 보아주십시오. 저는 도적이 아니옵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라는 그 한마디가 입술 끝까지 치밀어 올랐지요. 허나 3월은 끝내 그 말을 삼켰습니다. 입술만 몇 번 달싹이다. 그에 다물어 버렸지요. 기억도 없는 이에게 그 말을 한들 실성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었으니까요. 한대인이 도포 자락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실성한 것이 별 해괴한 소리를 다 하는구나. 여봐라, 냉큼 끌어내라. 하인들이 3월의 두 팔을 잡아 우악스럽게 끌어냈습니다. 마당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가면서도 3월의 눈은 오직 한대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 순간 3월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무언가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마당 한복판. 하인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나가던 3월의 입에서 나직한 가락 하나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그것은 노래였습니다. 25해 전 지아비가 이 손으로 목함을 짜며 불러주던 바로 그 자장가였지요. 살려달라는 말도 억울하다는 말도 소용없음을 안 3월이 마지막으로 붙은 것이 그 가락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으나 선율만은 한 음도 틀리지 않았지요. 그 가락이 마당에 낮게 번져나가는 순간 저만치 걸어가던 한대인의 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한대인이 천천히 돌아섰지요. 그 얼굴 위로 알 수 없는 그늘이 스쳤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적 있는 가락이었지요. 아니, 뼛속 깊이 새겨진 가락이었습니다. 그 선율을 따라 안개 저편에서 희미한 무언가가 떠오르려 했지요. 젊은 안악의 웃음소리 같기도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 소리 같기도 한 것이 허나 손에 잡힐 듯하던 그것은 이내 안개 속으로 다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자놀이를 송곳으로 후벼 파는 듯한 통증이 한대인의 머릿속을 찔러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지요. 무언가 아득한 것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려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한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리가 휘청 꺾였습니다. 손끝이 허공을 움켜쥐었지요. 그대로 마당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나으리, 월향이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달려들었지요. 하인들이 우왕좌왕 한대인을 떠매어 안채로 옮겼습니다. 삽시간에 마당이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3월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실려가는 지아비를 바라볼 뿐 제가 부른 노래 탓에 지아비가 쓰러진 것일까요? 뻗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정신을 수습한 월향이
서늘한 눈으로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전연 저 뒤 곳간에 쳐넣어라. 포청에서 사람 오거든 그때 넘길 테니 그전엔 코빼기도 베지 않게 해. 3월은 다시 어둠 속으로 끌려갔고 이번에는 더 깊고 더 어두운 곳간이었지요.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둔중하게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은 3월은 품에서 목함을 꺼내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여보, 제발, 제발 무사하셔야 하오. 3월의 기도가 캄캄한 곳간 안에 나직이 스며들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도성한 귀퉁이 의원집. 탕약 냄새가 자욱한 방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날 넘도록 자리 보전한 채 사경을 헤매던 무영이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지요. 흐릿하던 눈앞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어미가 목숨을 걸고 마련한 약이 기어이 무영을 붙들어 놓은 것이었지요. 눈을 뜨자마자 무영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어미였습니다. 야윈 손을 더듬어 곁을 짚었지만 늘 그 자리를 지키던 어미의 온기가 없었지요. 무영이 갈라진 목소리로 나직이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허나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무영을 돌보던 의원이 무거운 얼굴로 다가왔지요. 이복에 정신이 드는가? 자당께서 자네 약값을 대주시다가 어느 날부터 발길이 뚝 끊기셨네. 약값도 더는 들어오질 않고. 무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미가 연락도 없이 사라질 분이 아니었지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무영은 대번에 직감했습니다.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힘들었지만 무영은 이불을 밀치고 몸을 일으켜 벼슬살이하는 옛벗에게 은밀히 사람을 놓아 어미의 행방을 수소문했지요. 며칠 뒤 벗에게서 전갈이 왔습니다. 어미가 도성에서 손꼽히는 거상 한 대인 댁에 침모로 들어갔다는 것이었지요. 헌데 그 뒤에 붙은 소식이 무영의 낯빛을 딱딱하게 굳혀 놓았습니다. 자당께서 그 댁 산호 놀이개를 훔친 도적으로 몰려 갇히셨다 하네. 무영의 두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도둑질을 하셨다고. 평생 남의 것에 손끝 하나 대본 적 없는 분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였지요. 우리 어머니는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무영은 어금니를 앙다물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의원이 만류했지만 무영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어머니를 찾아야 합니다. 부디 비켜 주십시오. 25 그동안 오직 저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이대로 누워 있을 수는 없었지요. 무영은 그 길로 한대인 댁을 향해 무거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땅속에 묻혀있던 운명의 실타래가 한 올 두 올 풀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영은 한대인 댁 담장 밖을 며칠이나 서성였습니다. 그러다 벗이 놓아준 사람을 통해 그 집 하인 하나를 은밀히 만날 수 있었지요. 하인은 주위를 슬금슬금 살피더니 목소리를 잔뜩 낮추었습니다. 실은 말입니다. 놀이개가 없어졌다던 그 새벽에 안주인 마님께서 등잔도 없이 몸소 뒤편 광 쪽으로 가시는 걸 소인이 봤습니다요. 헌데 그 광이 바로 그 침모 갇힌 곳이 아니겠습니까? 무영의 눈이 번뜩였지요. 어미가 도둑으로 몰린 것이 안주인의 자작극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허나 무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미와 한대인 그리고 25해 전 그 불. 그 셋이 한 줄로 얽혀 있다는 예감이 무영을 놓아주지 않았지요. 다시 벗에게 청을 넣어 그 옛불 사건에 관한 문서를 들추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옛 문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무영의 손이
어느 대목에서 딱 멈췄지요. 그 불은 처음엔 방화로 의심되어 조사에 들어갔다가 웬일인지 돌연 실수로 난 불로 매듭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맨 처음 관아에 알린 신고자의 이름이 바로 오월형이었지요. 무영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문서를 넘기는 손끝이 떨렸지요. 죽은 이의 명단에 3월의 이름이 올랐다가 나중에 생존으로 정정된 기록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 불길 속에서 사람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의인 하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박호. 무영의 입술이 그 이름을 소리내어 있는 순간 온 세상이 뚝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호. 무영이 철들 무렵부터 어미가 밤마다 들려주던 이름이었지요. 너를 낳아준 아비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불 속에 뛰어들어 남을 구하고 돌아가신 분이라고. 얼굴 한 번 뵌 적 없는 그 아비를 무영은 그의 이름 석자로만 그리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빛바랜 관아 문서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겁니다. 문서 끝에는 그 의인에게 갓난 자식이 하나 딸려 있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었지요. 그 갓난 자식이 바로 무영 자신이었습니다. 무영의 손에서 문서가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생 얼굴도 모르고 살아온 친아비의 이름이 이제야 두 눈앞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날의 불, 최초 신고자 월향, 그리고 지금 그 월향이 안주인이 되어 어미를 도둑으로 몰아 가두었고,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 한 여자에게로 모여들고 있었지요. 허나 낡은 문서에 적힌 것만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 불의 밤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산증인이 필요했지요. 무영은 문서를 갈무리에 품에 넣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 불의 밤을 아는 단 한 사람. 무영은 그 일을 찾자 먼 길을 나설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무영은 아직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여러 날 밤낮을 걸어 깊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인적 끊긴 화전 자락에 허물어질 듯 낡은 오두막 한 채가 있었지요. 그곳에 그날 밤을 아는 늙은 화전민 하나가 세상을 등지고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김노인이었지요. 무영이 박호의 아들이라 밝히자 김노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한참이나 무영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박서방 아들이라고. 그래, 눈매가 꼭 그 사람일세. 노인의 눈가가 붉게 젖어들었습니다. 무영이 그날 밤 일을 묻자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지요. 오래 묻어둔 기억을 힘겹게 끄집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 밤에 불길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았어. 박서방이 맨 먼저 뛰어들었지. 안에 사람이 있다고 살려달라는 비명이 들렸으니까.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서방이 젊은 안악 하나를 둘러엎고 나왔어. 제 몸에 불이 올마붙은 채로 말이야. 그 안악이 정신없이 소리쳤지. 아내 지아비가 남았다고 제발 구해달라고. 그래서 박서방이 다시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어. 무영의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얼굴 한 번 뵌 적 없는 그 아비가 남을 살리겠다고 제 발로 불길 속으로 되돌아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눈앞에 선연히 그려졌던 겁니다. 무영은 무릎 위에 얹은 두 손을 꽉 끌어쥐었습니다. 헌데 바로 그때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네. 누군가 불붙은 그 작업장 문을 바깥에서 자물쇠로 걸어 잠그고 있었어.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 말이야. 무영의 숨이 멎었습니다. 누굽니까? 대체 누가? 젊은 여자였어. 그땐 누군지 몰랐지.
헌데 나중에 저작거리에서 봤어. 한대인 댁 안주인이라더군. 5월향, 바로 그 여자였네. 방화였습니다. 월향이 제 손으로 불을 지르고 사람을 산채로 가두어 죽인 것이었지요. 그 불에 박호가 죽고 사머리 다리를 잃고 한대인이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덮여있던 진실이 마침내 그 흉악한 민낯을 드러낸 것이었지요. 무영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헌데 어르신은 어찌 그때 관아에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푹 떨구었지요. 알리려 했네. 헌데 며칠 뒤 누가 찾아왔어. 돈 보따리를 내밀면서 입 다물라 하더군. 안 그러면 처자식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나는 겁쟁이였어. 늙은 어미와 어린 것들 얼굴이 밟혀 그의 입을 다물고 말았지. 노인의 주름진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네 아비한테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았네. 미안하이, 정말 미안하이. 무영은 말없이 노인의 거친 손을 맞잡았지요. 아닙니다, 어르신.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무영은 노인의 증언을 한 자도 빠짐없이 종이에 받아 적고 그 끝에 노인의 수결을 받았습니다. 25해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진실이 마침내 무영의 손안에 쥐어진 것. 오두막을 나서는 무영의 눈빛이 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미를 구하고 친아비의 맺힌 한을 풀 차례. 무영은 온 길을 되짚어 도성을 향해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곳간에 갇힌 사월에게도 바깥 소식은 흘러들었습니다. 한대인이 자리 보전한 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제가 부른 그 가락 탓에 쓰러진 지아비가 3월은 한시도 마음에서 놓이지 않아 곳간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지요. 마침 마음 여린 부엌대기 하나가 몰래 빗장을 풀어준 덕에 잠시 곳간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으로 안채를 향하던 3월은 그만 복도 모퉁이에서 월향과 딱 마주치고 말았지요. 월향의 눈이 위험하게 번뜩였습니다. 이것이 겁도 없이 어딜 기어나와. 월향은 하인들을 시켜 3월을 인적 없는 뒤뜰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잿물을 끓이는 아궁이 불이 벌겋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월향이 3월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더니 3월의 품속을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지요. 이내 그 손에 검게 그을린 목함이 들려 나왔습니다. 이걸 여태 지니고 있었어. 월향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그 목함이 무엇인지 월향은 대번에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 옛날 이것까지 몽땅 태워 없앴어야 했는데 그게 내 실수였지. 월향이 목함을 번쩍 치켜들더니 망설임 없이 타오르는 아궁이 불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안 돼. 3월의 비명이 귓뜰을 찢었습니다. 하인들의 손을 뿌리치고 불길을 향해 몸을 던졌지요. 생각이라는 것을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지난날 그 불의 밤에도 그러했듯 이번에도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던 겁니다. 맨손이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살이 타는 소리가 지글 하고 났습니다. 그래도 3월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기어이 목함을 끌어쥐고 불에서 끄집어냈지요. 불붙은 목함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3월이 진을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손바닥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3월은 끝내 함을 놓지 않았지요. 이건 그이가 지어준 것이요. 못 태워. 월향이 인상을 찌푸리며 내려다보았습니다. 독한 년. 여봐라. 이 미친년을 당장 대문 밖에 내다 버려라. 그리고 잘 들어.
내 세경은 진작 거둬들였고 내 아들 약줄도 내 손으로 끊어 놓았다. 이제 그 아이는 약 한 첩 못 써보고 죽을 게야. 3월에 두 눈이 화등잔만 해졌지요. 무영의 약이 끊겼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먹구름이 몰려들며 굵은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3월을 질질 끌어다 소슬대문 밖 진창에 내동댕이 쳤고 대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쏟아지는 빛 속 3월은 진흙탕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불에 데인 손바닥에 빗물이 닿자 살이 에이는 듯 아팠지만 3월은 비명조차 내지 않았지요. 그저 그을린 목함을 품에 꼭 보듬은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여보, 무영아. 빗소리에 3월의 목소리가 묻혔습니다. 몸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고 눈앞이 아득해졌지요. 춥고 아프고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안채에 자리 보전한 한대인은 열에 들떠 자꾸만 헛소리를 중얼거렸지요. 알아들을 수 없는 옛 가락이며 3월이라는 이름이 그 입에서 새어나올 때마다 곁을 지키던 월향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지요. 25해 동안 덮어 온 모든 것이 저 입을 통해 쏟아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월향은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한대인의 기억이 온전히 돌아오기 전에 이 집의 모든 것을 제 손에 틀어주어야 했지요. 월향은 은자를 두둑이 찔러 의원의 입을 샀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저작거리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지요. 한대인이 그만 노망이 들어 사람도 몰라보고 실성해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반쯤 정신을 놓은 한대인의 방으로 들었지요. 월향은 재산 문건을 방바닥에 좌르륵 펼쳐 놓았습니다. 축 늘어진 한대인의 손에 먹물 묻은 붓을 억지로 쥐어주었지요. 한대인의 손은 제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힘없이 흐느적거릴 뿐 월향이 그 손을 제 손으로 꽉 붙잡아 문서 끝에 수결을 죽죽 그어내렸지요. 집이며 전답이며 도방이며 한대인이 맨손으로 평생을 바쳐 일군 모든 것이 그렇게 종이장 몇 자에 고스란히 월향의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야 다 내 것이 되었구나. 월향의 입가에 차디찬 웃음이 번졌지요. 그날 밤 월향이 부린 건장한 사내들이 한대인을 삿갓가마에 실었습니다.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외딴 산막으로 보내 영영 세상과 떼어놓을 셈이었지요. 넋이 나간 한대인은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가마가 뒷문을 나섰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빗속 저편에서 누군가 진흙탕을 헤치며 비틀비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빗속을 헤치며 다가온 것은 다름 아닌 3월이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에 불에 데인 손에서는 아직도 진물이 배어 나오고 있었지요. 대문 밖으로 내쳐진 뒤로도 3월은 지아비를 향한 그 한 걸음을 끝내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빗발 사이로 3월은 삿갓가마를 알아보았고 그 안에 실린 것이 지아비임을 대번에 알아챘지요. 여보, 어디로 가시는 게요? 3월이 있는 힘을 다해 가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리 비켜라, 이 미친년아. 사내 하나가 3월을 우악스럽게 밀쳐냈지요. 진창에 나뒹굴면서도 3월은 기어이 다시 일어나 가마를 향해 손을 뻗었지요. 허나 기력이 닿은 몸이 그에 다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빗물이 3월의 얼굴을 사정없이 두드렸지요. 눈앞이 흐려지고 손끝 하나 까딱할 힘이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등불 하나가 다급히 다가와 진흙탕에 무릎을 꿇으며
누군가 사월에 축 늘어진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무영이었습니다. 아직 병색이 채 가시지 않은 창백한 얼굴로 무영은 빗속을 달려온 것이었지요. 흐릿하던 3월의 눈이 아들의 얼굴에 가 닿았습니다. 살아 있었지요. 죽을 고비를 넘긴 아들이 제 발로 걸어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3월의 눈에서 참고 참았던 것이 왈칵 쏟아졌지요. 무영아, 내가 어찌.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왔습니다. 무영이 3월에 화상 입은 손을 제 두 손으로 조심스레 감쌌습니다. 어머니, 저 다 알아냈습니다. 그 불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님을, 어머니를 저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전부 다 압니다. 3월의 눈이 크게 흔들렸지요. 이제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더는 혼자가 아닙니다. 무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눈빛만은 빗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만치 한대인을 실은 가마의 불빛이 빗줄기 너머로 가물거렸지요. 허나 3월의 곁에는 이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감춰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려 하고 있었지요. 무영은 3월을 부축해 인근 허름한 주막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젖은 3월의 몸을 제 도포로 감싸고 불에 데인 손에 헝겊을 둘러주었지요. 그러다 무영의 눈에 3월이 여태 품에 꼭 안고 있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불에 그을리고 한쪽이 일그러진 낡은 목함이었지요. 어머니, 그 함은 내 아버님이 손수 짜 주신 게다. 불길 속에서도 이것 하나만은 차마 놓지 못했지. 3월이 목함을 무영에게 건넸습니다. 무영은 그것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찬찬히 살펴보았지요. 헌대함을 들여다보던 무영의 눈이 문득 한 곳에 멈췄습니다. 목물을 다루는 솜씨 좋은 장인들은 이따금 함 속의 남모를 공간을 감춰두곤 했지요. 무영은 손톱 끝으로 함 바닥을 더듬어 갔습니다. 빗소리만 처마 끝에 나직이 듣는 가운데 손끝에 미세한 턱 하나가 걸렸지요. 딸깍. 얇은 나무판이 옆으로 밀려나며 그 아래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고 그 안에는 오래도록 접혀있던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지요. 무영이 숨을 죽인 채 그 종이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누렇게 작은 종이 위에 낯선 필체의 글이 적혀 있었지요. 비방 도본을 내놓지 않으면 그 도방의 불을 지르겠다. 그리고 그 끝에 적힌 이름 석자에 무영의 시선이 그대로 못 박혔습니다. 5월향. 무영의 눈에 노기가 번뜩였지요. 방화를 미리 예고한 월향의 협박 서찰이 긴 세월을 건너 이 목함 속에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3월이 숨을 흡 하고 들이켰습니다. 이걸. 그 이가 어찌 여기에. 아버님께서 어머니를 지키려 하신 듯합니다. 화가 미치기 전에 이 서찰을 남몰래 함 속에 숨겨두신 게지요. 어머니 손에 이것이 있으면 어머니마저 위태로워질까봐. 3월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아비가 기억을 잃기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지키려 했다는 것을 3월은 이제야 안 것이었지요. 무영은 협박 서찰을 김 노인의 증언 문서와 함께 품속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이제 월향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낼 증좌가 모두 무영의 손안에 모인 것이었지요.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무영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어머니, 이제 마무리를 지으러 가야겠습니다. 빗줄기 넘어 한대인을 실은
가마가 사라진 방향을 무영이 응시했습니다. 빗줄기가 여전히 세차게 쏟아지는 밤. 한대인을 실은 가마가 외딴 산길로 접어들려는 참에 그 앞을 한 사내가 우뚝 가로막고 섰지요. 무영이었습니다. 곁에는 화상 입은 손을 부여잡은 사월이 서 있었지요. 가마가 우뚝 멈춰서자 뒤따르던 월향이 우산을 받쳐든 채 앞으로 나섰지요. 웬 놈이냐. 감히 네 앞을 막아서는 게야. 여봐라, 저놈을 쳐라. 건장한 사내들이 무영을 향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멈추어라. 무영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쩌렁 울렸지요. 그 서슬에 사내들의 발이 저도 모르게 멈칫했습니다. 무영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여기 그날 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산 증인의 증언이 있다. 그 불이 난 밤 누군가 도방에 불을 지르고 사람이 갇힌 문을 바깥에서 자물쇠로 걸어 잠갔다 하더구나. 월향의 얼굴이 딱 굳었지요. 무영이 두 번째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불이 나기 전 한대인께 날아든 협박 서찰이 있다. 비방 도본을 내놓지 않으면 도방에 불을 지르겠다. 그 끝에 적힌 이름이 오월향. 바로 내 이름이렸다. 그건 조작이다. 필체를 어찌 믿는단 말이냐? 월향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악을 썼지요. 조작이라. 그럼 이것도 조작이더냐? 무영이 세 번째 종이를 펼쳐 들었습니다. 한대인이 젊은 날 손수 그린 세간 비방 도본이었지요. 그 귀퉁이에 정갈한 손글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어진 아내 사월에게. 그 한마디가 빗속에 나직이 울려 퍼지자 좌중이 술렁였지요. 사람들의 눈길이 일제히 저기 흙투성이로 서 있는 늙은 친모에게로 쏠렸습니다.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 바로 저 사월이라는 것을 그 한 줄이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월의 두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요. 지아비가 젊은 날 제 이름을 적어 넣은 그 글씨를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월향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무영이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지요. 빗속에서도 서슬퍼렇게 빛나는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외침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방 어둠 속에서 역졸들이 쏟아져 나와 횃불이 빗줄기를 가르며 월향의 무리를 겹겹이 에워쌌지요. 넋이 나간 월향을 향해 무영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나는 그 불길 속에서 남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의인 박호의 아들이다. 어사 박무영이 오늘 내 지은 죄를 낱낱이 묻겠다. 3월에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제 손으로 거둬 키운 아들이 암행어사였다니. 3월은 저도 모르게 한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던 그 어린 것이 마패를 든 어사가 되어 눈앞에 우뚝 서 있었던 겁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아 3월은 몇 번이고 아들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지요. 월향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우산이 떨어져 진창을 뒹굴었지요. 그 오랜 세월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마 안에서 반쯤 넋이 나가 있던 한대인이 천천히 눈을 떴지요. 3월에게라 적힌 도본의 글씨, 그리고 조금 전 빗속에 울려 퍼졌던 그 아득한 이름, 그리고 빗소리 사이로 아직도 맴도는 그 자장가. 무언가가 한대인의 머릿속에서 성난 물결처럼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조각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지요.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팠지만
그와 함께 안개가 걷히듯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젊은 날의 도방, 밤새워 목함을 짜던 제 손, 그 곁에서 웃던 젊은 아내, 그리고 온 세상을 삼키던 불길. 한대인의 눈에서 참았던 무언가가 뜨겁게 솟구쳤습니다. 한대인이 몸을 묶은 끈을 뿌리치고 가마 문을 박차고 나왔지요. 다 쓰러져 가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온몸을 사정없이 두드렸지만 한대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가 사월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사월의 손에 가 닿았지요. 불에 대어 흉터로 얽히고 이제 막 새로 된 자리가 짓물져 있는 그 손. 한대인이 그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먼저 기억했습니다. 밤마다 목함을 짜며 마주 잡던 그 손. 불 속에서 그의 놓쳐버린 그 손. 도방을 일으킨 그의 손이 머리보다 먼저 사월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아득히 멀어졌지요.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 남은 듯 했습니다. 사월이, 맞소. 한대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지아비의 입에서 제 이름이 흘러나오는 순간, 사월은 숨이 멎는 듯 했지요. 오래도록 참고 참아온 것이 그 한마디에 그의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사월이 한대인의 품으로 무너지듯 안겨 두 사람이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지요. 그 옛날 불길 속에서 사월은 지아비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지아비는 끝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 빗속에서는 지아비가 제 발로 걸어 나와 사월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요. 잃어버린 이름 하나를 되찾기까지 참으로 긴 세월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한대인이 사월의 흉터진 손을 제 뺨에 가져다 대며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정말 미안하오.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긴 세월 홀로 두어서 평생 남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인 적 없던 사내였지요. 그런 그가 가슴 한복판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사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빗물에 섞여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아니요. 아니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되었소. 그때 하늘에서 우르릉 천둥이 울고 빗줄기가 한층 굵어졌습니다. 마치 하늘마저 이 두 사람의 오랜 서름을 함께 우는 듯 했지요. 빗속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역졸들이 달려들어 어리 빠진 월향의 두 팔을 등 뒤로 꺾어 오랏줄로 묶었습니다. 이거 놓아라. 내가 누군 줄 알고 놓으란 말이다. 월향이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몸부림치는 사이 그 몸에 치렁치렁 걸쳤던 값진 폐물들이 뚝뚝 끊겨 진창에 흩어졌습니다. 한때 이 집 안주인의 위세를 뽐내던 것들이 이제는 흙탕물 속을 나뒹굴 뿐 무영이 서늘한 목소리로 죄목을 읊었습니다. 불을 질러 사람을 죽인 죄, 남의 지엄이 자리를 빼앗은 죄, 죄 없는 일을 도적으로 몬 죄. 오월향, 내 지은 죄를 관하여서 낱낱이 갚게 되리라. 월향이 끌려가며 사월을 향해 악을 썼지요. 내가 그 긴 세월 이 집을 지켰어. 나 아니었으면 이 재산도 없었다고. 허나 한대인은 월향을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사월뿐이었지요. 사월은 끌려가는 월향의 뒷모습을 원망도 노여움도 없이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언니라 부르며 따르던 사람이 오랏줄에 묶여가는 그 모습에 사월은 차마 통쾌해할 수가 없었지요. 허나 하늘은 끝내
지은 대로 갚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역졸들 틈에서 무영이 비에 젖은 얼굴로 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자란 친아버지에 맺힌 한이 이제야 풀린 것이었지요.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빗줄기가 어느새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해가 흘러 한대인댁들에는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지요.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거짓과 서슬로 가득하던 집이 이제는 봄볕이 고이는 평온한 곳이 되었습니다. 고운 무명 치마를 입은 3월이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지요. 걸음은 여전히 절뚝였지만 그 얼굴만은 더없이 평온했고 손등의 화상 흉터 위로 봄볕이 내려앉았지요. 안채에서 나직한 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한대인이 흥얼거리는 그 옛날의 자장가였지요. 기억을 되찾은 뒤로 그이는 그 노래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3월이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히 귀 기울였지요. 신혼 시절 지아비가 밤마다 불러주던 그 가락이 봄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관복을 단정히 갖춰 입은 무영이 뜰로 들어섰지요. 지난해 사경을 헤매던 그 청년이 이제는 어엿한 벼슬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월향은 무거운 벌을 받아 옥에 갇혔고 어긋났던 세상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지요. 한대인이 방에서 나와 3월에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새로 짠 작의 목함이었지요. 불에 그을린 옛함 대신 그이가 다시 밤을 새워 손수 짜준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다시는 잃지 않으리다. 3월의 눈에 눈물이 그럭 맺혔지만 이번만은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봄볕이 세 사람 위로 따스하게 쏟아졌습니다. 길고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봄이 찾아온 것이었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 역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아주는 이 하나 없어도 제자리를 지키며 살아온 그 수많은 마음들이 실은 이 세상을 가만히 떠받쳐 온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이 한 편이 지금껏 꿋꿋이 견디며 살아오신 선생님들께는 어떤 시간으로 남았을지 궁금합니다. 3월의 그 견딤이 오늘 하루 지친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밤 야담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